안녕하세요. 매 순간 성장하는 인생을 도와드리는 안나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칭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코칭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코칭의 3가지 기본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코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코칭을 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칭을 한다면 그 코칭이 잘 될 리가 없겠죠. 네, 모든 사람은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발현하기란 참 쉽지 않으니까 코치가 그 사람이 좀 그 사람답게 살고 자신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Self-fulfilling prophecy. 이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 동료가 좀 되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굳이 예의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먼저 인사도 안 하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동료는 어떡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면 그 동료도 그런 걸 느껴서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리고 굳이 나한테 또 그 사람이 먼저 살갑게 대하지 않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결론적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쵸?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이죠. 혹시 좀 이해하셨나요? 이와 반대로 코치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라고 이제 믿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장점과 행동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해주겠죠. 역시 누구누구님은 잠재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고객이 자신은 이제 코치가 믿어주고 있다고 진심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좀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도 향상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변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겠죠. 그럼 결국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코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모든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 내 고객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모든 이슈,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고객 내부에 있다. 고객이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회사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어쩌죠? 저는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어요. 저는 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이슈를 고객이 가지고 오면 코치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코칭이 아닙니다. 코칭은 그 고객이 가진 문제, 이슈에 대해서 좀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해결 방안과 성장 포인트를 좀 고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고객 내면에 있어요. 다만 그 고객이 그 답에 이르는 길을 좀 잘 못 보거나 혹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답아 어딨니? 이러면서 같이 찾아주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코칭 과정에서 코치가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는 있어요. 제가 코칭이 이게 맞는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할 때, 아무것도 해결안을 이제 생각해내지 못할 때 코치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코치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 고객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좀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 제안한 방법을 고객이 들어보고 내가 시도를 해볼게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고객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고객이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셋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코치와 고객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코치가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조력하는 과정이 경험이 많은 코치가 고객을 가르친다든지 티칭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은 동반자적 관계이며 되게 협력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되게 존중하고 코치는 그런 코칭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조력하고 고객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 성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면서 코칭 결과도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실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을 내가 올라가려는데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등반해야 되는지 산의 지리도 파악을 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혼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짐을 좀 들어주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셰르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라면 혼자 가다가 중간에 이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셰르파의 도움이 있으면 좀 길을 잃을 염려는 없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지리에 대해서는 빠삭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혼자 좀 공부를 하고 또 현실에 막 적용을 하면서 이제 고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받으니까 이런 모먼트, 아하 모먼트가 생기면서 그런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고 좀 길이 보이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더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고 또 통찰을 얻으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진짜 실제로 했고요. 코칭을 하다 보면 코치가 특정 분야에서 고객보다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이제 코치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참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방향이 맞는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코치는 자신의 답을 고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정확히 다 같을 수는 없고, 그리고 어쨌든 코치랑 그 고객이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또 코치의 경험이 다 맞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고객의 내면의 답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치가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을 또 이해를 하고 또 공감해 주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잘 조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답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코칭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티칭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고객의 내부의 답을 찾기 위한 것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코치가 정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코칭에서는 고객 내부의 답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고객이 변화에 대한 의지와 또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칭에 대한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 코치의 전문성, 코치와 피코치의 협력 관계, 그리고 상호 신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이제 그 고객이 그런 어떤 변화하려는, 성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코칭은 망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도 고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좀 자기 성찰을 좀 도와주고, 관점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 스스로가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좀 답을 찾고 이제 이게 맞나? 라고 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럼 해보면서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지속적으로 또 실행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문제가 닥쳤을 때 아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 라고 또 스스로 그런 문제 해결을 찾아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코칭의 과정이거든요. 물론 고객이 되게 지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나는 너무 힘들어서 노력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거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코치와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면 코치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적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극복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건 맞죠. 이제 결론적으로 코치와 고객은 이제 파트너 관계이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바로 코치입니다. 코치와 고객이 이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둘 다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이제 노력하는 만큼 또 고객 역시 스스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파트너십 관계니까 어느 한쪽이 뭐 코치든 그런 고객이든 어느 한쪽이 그런 노력을 덜 하게 된다면 그 코칭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네, 코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